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 대비 지스쿨 공개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월 15일에 치러진 모의고사라서 아마 큰 용기를 가지고 시험장을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현장에 가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이 상반기, 아직 하반기가 시작되지 않은 시기에 모의고사를 치른다고 하는 거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셨을 거거든요. 저희가 아직 인출하는 연습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백지를 쓰고 나오니까 백지로 답을 쓰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도 있을 거고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시험장에 가시고 그리고 문제를 받아서 푸신 선생님들은 이미 합격을 위한 멘탈 관리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큰 마음을 먹고요. 강한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용기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결과를 받아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전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간혹 과정 배우잖아요. 사정, 계획, 수행, 평가. 저희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수험 생활 동안에 얼마나 해왔고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이제 막 어세스먼트, 사정을 끝낸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에 치러진 모의고사는 절대로 상반기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평가, 그 결과를 받아든 게 아닙니다. 결국 선생님들이 11월 22일 날 치르게 된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받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준비를 해왔던 거고,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지금 다다라 있는지, 그래서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서 그 다음 단계 이제 계획을 잘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걸 수행하고 그래서 11월 22일 날 가서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호 활동을 할 때도 그랬고요. 정확하게 사정을 해야 간호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서 그에 적합한 그래서 거기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간호 진단을 내리고 그래서 그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수행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야 대상자의 건강 문제, 간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다. 수험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 해설 강의를 진행하면서요. 선생님들께서는 날 사정해 보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어떤 준비를 더 해가야 하고 그리고 어떤 건 좀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고 해서 본인을 좀 직시할 수 있는 그래서 본인의 현 상태에 대한 거를 정말 온전하게 사정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점 기준표랑 그 출제 의도에 대한 거를 미리 올려드렸었는데요. 제가 채점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께 각각 문항에 대한 피드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답안에 대해 첨삭을 드리진 못했지만 채점을 하면서 공통되게 그리고 각각 이제 선생님들께 해당이 되는 피드백을 드리기 위해서 메모를 해두었고요. 그래서 그걸 문항별로 피드백을 넣어서 다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 강의도 하지만 이 자료를 그대로 오픈해 드릴 거니까요. 요걸 활용을 하셔가지고 본인을 좀 객관적으로 사정을 해보는 계기로 삼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하반기를 정말 더 효율적으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이제 자료 준비한 거 첫 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보시면 선생님께 미리 제공이 됐던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 기입형인지 서술형인지 서답형, 서술형과 단답에 대한 범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과목에서 출제를 했는지에 대한 거하고 평가 영역, 그 세부적인 영역, 그리고 난이도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각각 문항별로 왜 출제를 했는지를 써드렸으니까 아무래도 문제를 푸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다 보면 다 어렵게 느껴지고 인접한 내용들도 다 출제가 될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막상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출제했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유사한 문제들, 그다음에 출제가 될 방향들이 좀 보여지면서 내가 공부해 나가야 되는 방향을 좀 찾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어보시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하나씩을 읽으면서 보지는 않을 거고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난이도는 중정도, 그러니까 보통 수준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더더욱 상반기에 있기 때문에 너무 난이도가 높으면 되려 불안도도 높이고 선생님들이 그 제대로 된 사정을 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중정도로 맞췄고요. 예상 평균 점수는 이제 초수 선생님들도 계실
계시고 그리고 또 1월부터 시작하신 분들 뭐 4월, 5월에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45점에서 50점을 예상 점수를 했는데요. 실제 평균 점수가 38점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거에서 약 10점 정도가 낮게 나와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점수 분포대인가라고 해서 한번 그러니까 나누어서 상위 30%, 하위 30%를 나눠봤거든요. 근데 상위 30%는 51점 정도를 받으셨고 하위 30%는 약 25점을 받으셨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제게 이제 말 걸어주시고 하셨던 같이 사진 찍고 했던 선생님들 말을 들으면 4월에 시작했던 초수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N수생인데 작년에 이제 그 최종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으시고 난 다음에 상반기 일을 하시냐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하셨다는 선생님도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온전하게 많은 준비가 된 사람은 거의 없다. 저희가 지금 150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같이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실제 그 상위 30%라고 해봐야 51점인 거고 이제 공부를 시작한 지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거나 상반기에 거의 공부를 못하신 분들이 25점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큰 차이가 없이 보통 난이도의 문제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왔다고 좌절할 것도 없고 점수가 좀 잘 나왔다고 우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결과에 대한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각각 문항별로 보시면서 자신을 사정해 보는 거를 꼭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출제 방향성에 대한 걸 보면요. 그동안 기출문제를 제가 분석하면서 얼토당토하는 문제들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건교사로서 실무 적응 역량, 그래서 실제 가서 3월에 바로 발령이 났을 때 그 실무를 문제없이 해낼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적응 능력에 대한 것들도 시험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임상적 사고력해서 주어진 단서들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추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보건교육도 강화가 되고 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이제 정보 전달이라든가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통제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 정책 행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학교 보건법 등의 관련 법에 대한 통합적인 이제 평가를 하고자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출제 의도를 보면 실제 교육 현장, 그러니까 보건교사의 이제 실제 그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건강 문제를 인지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개입,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중재를 제공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거, 이걸 같이 평가하고자 했다라고 해놨고요. 이거는 제가 이 모의고사에서 저만 했던 게 아니라 그동안 저희 시험에서 출제위원들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음을 파악을 했고 그에 맞춰서 저도 출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에 대한 주의사항은요. 제가 문풀반, 모의고사반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좀 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좀 우선 말씀을 좀 드려서 본인이 갖고 있는 좀 잘못된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답안 작성에 대해서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수정을 하고 문풀반을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몇 가지 선생님들한테 이제 보였던 패턴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글씨체가 예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답안이 제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스캔해서 채점위원들은 그 스캔을 그러니까 모니터로 보면서 채점을 하시게 되거든요. 저는 물론 선생님들이 내신 그 답안 그대로를 가지고 채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글씨가 예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수기로 쓴 걸 그대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글씨체를 조금 더 또박또박. 그러니까 글씨가 못 쓰지 않으실 것 같은데 마음이 급해서 이제 좀 흘려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알아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그 문풀이랑 모의고사 때 좀 또박또박 천천히 쓴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이거는 평상시 때 연습에 체화를 시켜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습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또박또박 쓰는 연습을 해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작성 순서라고 했는데 우리 문제를 보다 보면 제가 대부분의 문제 작성 방법에서 실제 실전 문제가 그렇죠. 작성 방법 보면 이제 그 가로 안에 넣는 걸 써라 이렇게 묻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묻는 순서대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성 방법 해놓고 이렇게 박스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묻고 두 번째 묻고 세 번째를 물었는데 이걸 A, B, C를 물었다고 합시다. 근데 선생님이 C, A, B로 답을 하시잖아요. 채점위원들은 그냥 순서대로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ABC를 다 쓰셨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되는 칸에 들어가 있는 답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묻는 순서대로 답을 작성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꼭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정말 주의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안을 쓰다가 이제 저희가 수기 시험이다 보니까 틀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두 줄로 이렇게 긋고요. 그러니까 두 줄을 긋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공간에 따라서 뭐 위에 공간이 남았다. 그럼 위에 쓸 수 있고 옆에 쓸 수 있고 아래도 쓸 수 있습니다. 어디든 쓸 수 있는데요. 알아볼 수 있게 쓰셔야 돼요. 근데 틀린 글씨를 가지고 뭐 수정펜 같은 거 쓸 수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까맣게 뭐 표시를 해가지고 안 보이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두 줄을 긋고 위나 아래나 옆에다가 보이는 위치에다 쓰도록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호인데요. 여기에 교정 부호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표준화되어져 있는 교정부호 있죠. 일반 교정부호로 인정이 되어져 있는 부호. 근데 그 교정부호 외에는 어떤 것도 반복되는 기호나 부호를 쓰실 수 없습니다. 현직 계신 이제 보건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채점을 100%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수험생과 어떤 신호, 왜냐하면 개인적인 정보는 보이지 않도록 스캔을 해가지고 채점자가 제공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름이나 이런 건 알 수는 없는데 그럼 답지에다가 뭐 별표라든가 뭐 박스라든가 뭐 밑줄을 쳐놓는다던가 해서 어떤 기호, 부호에 해당되는 게 반복되어지면 그걸 현직 그 채점으로 들어가신 교사하고 어떤 모종의 약속을 하고 신호라고도 오해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문항은 아예 빼고 채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교정부 일반적인 교정부호 외에 어떤 막 기호나 부호를 많이 쓴 문항 같은 경우는 채점이 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선생님들께서 답을 쓰실 때 앞에 점을 치고 뭐라고 이렇게 써 나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실선을 그어놓고 거기다 뭐라고 써서 나가거나 이런 식의 기호들을 반복해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키워드를 강조하고 싶은 격에 밑줄을 쳐놓거나 아니면 이제 그 외따옴표나 뭐 쌍따옴표 같은 것들을 표시하시기도 하셨는데 문제에서 그 요구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뭐 쌍따옴표 그러니까 교정부만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그 빠져 있으면 첨언을 한다라든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뭐 띄었었는데 그걸 붙여쓰기 하려고 뭐 연결을 시켜 놓는다던가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교정부에 필요한 교정부 부호 외에는 어떤 것도 반복해서 쓰이는 부호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3가지 정도 써놨는데요. 저희 시험이 기입형과 그리고 서술형이 있습니다. 물론 서술형 같은 경우도 그 단락 정도로 그러니까 완성된 문장이 아닌 걸로 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문장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에 뭐뭐임, 뭐뭐 했음, 뭐 이런 식으로 음씀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서술형 문제에서는 또 문장으로 요구하는 문제에서는 무엇이다라고 이제 완성된 문장으로 답을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감점이 되거나 했던 해는 없었는데요. 과거 저희 전공도 논술형의 문제가 있었을 때는 서론하고 결론을 쓰라고 하는 요건이 없는 상태에서 근데 그게 이제 작성 방법이 제시가 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서론과 결론이 없다고 해서 감점을 했던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이 그 전공자들끼리 보는 상대평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서 이것도 평상시에 이제 문풀반부터 연습을 해나가시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해라라든가 아니면 충수돌겸에 발생된 기전 뭐 이런 식으로 기전을 묻거나 하는 문제들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쓰시는 용어는 내가 이해한 내 안만의 용어들로 풀어 쓰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공서 그러니까 제 이론서가 결국에 그 전공서의 표현들을 옮겨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표현으로 쓰지 말고 이론서의 표현으로 쓰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 시험은 3인 1조로 선생님 답안을 채점을 할 거예요. 근데
채점자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전문가 채점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물론 키워드를 주고 유사 답안 칸을 줍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채점자인 보건교사가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유사 답안이랑 정답에는 없지만 그 유사 답안에 아니면 정답에 준하는 표현과 같은 거야 라고 인정을 하면 정답으로 인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채점할지 모르고 그렇게 채점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걸 쓰는 건 좀 불안하고 그쵸? 밑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더 안정적으로 누가 채점을 하더라도 그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아웃풋을 하실 때 이론서의 표현 그대로를 쓰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아래는 또 비슷할 수 있는데요. 법이나 정책 같은 걸로 답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 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채점 기준이 무엇보다 그 명확합니다.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법이나 정책 같은 경우는 아예 유사 답안이 비워져 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법적 표현만 정답으로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 표현 그리고 정책 이런 것들은 실제 그 인정되는 그 용어만 그래서 그걸로 인출하시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습할 땐 이렇게 하고 실제 시험장을 들어가서 안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평상시에 그냥 좀 유연하게 내가 이해하는 용어로 쓸 수 있게 암기를 하실 때 하고 이걸 내가 철두철미하게 최대한 그 용어로 인출해 봐야지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한 거랑 실제 현장에 가셔서 다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용어 그대로 인출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하신 좀 실수 그리고 이거를 들어보시다 보면 내 글씨체 지적받았네. 나 문을 순서대로 안 썼는데 그거 얘기하네 라고 해서 아마 그 본인들이 이제 하신 실수라든가 잘못된 어떤 가지고 있는 습관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채점을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이제 찾았던 그 잘못된 좀 습관들 그리고 잘 모르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